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만 했지, 국민성이나 의식 수준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좀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 우리나라가 뭐 경제 어떤 그런 지표는 막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 뭐 국민성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 가치관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요. 올라가긴커녕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할 때 국민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안 좋은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반증을 하는 게 뭐 집단주의, 전체주의, 뭔가 남들 하는 거 다 따라오고, 이유도 모르고 따라했다가 문제 생기면 남 탓하고, 그리고 너무 시야가 좁고 주변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국민성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 예. 갑질을 싫어하면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갑질을 잘하는 민족이야. 갑질하는 건 나쁘다. 갑질 금절해야 된다. 갑질하는 사람 뭐 참교시켜야 된다 얘기해놓고 기본적으로 갑질이 내재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 갑질만 있습니까? 의질도 있죠. 그리고 의식 수준도 좀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후퇴했죠, 후퇴. 예.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뭔가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이 SNS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SNS가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 이게 사진 몇 장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하고, 그리고 비교지를 서슴지 않죠. 네. 오히려 온라인의 모습은 가짜가 많고 가식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판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떤 그런 가면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판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라의 어떤 이슈나 미디어에서 뭔가 문제 같은 게 생기면 다 따라오고, 다 거기 가서 뭐 좋네 나쁘네 따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붕어 형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렇게 막 까도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 욕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건 나쁜 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한국 사람들 정서가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듣기 나쁘면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뭔가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을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즘 보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성주의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 뭔가 듣기 기분 나쁘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욕.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감정이 상하거든요. 이 얘기가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무조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나쁜 말이 되는 거고, 팩트를 얘기해도 나쁜 말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그만큼 어떤 국민성과 의식 수준이 점점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자이건 중산층이건 가난하건 간에 같이 어울리고 놀았거든요. 집 사정도 다 알고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인정도 많고 정도 많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과거에 비해 경제 성장은 좋잖아요. 인터넷 생기기 전과 후 다른 것 같네요. 개방도 그렇고요. 가정이나 학교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과거에 비해 자식들 낳아봐야 한 명 혹은 두 명이잖아요. 학교나 학원, 집 이런 식으로 경쟁 사회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은 이해되지만 마음이 그렇네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부모님 대신해서 부자나 더 높은 직장 요구하는 욕심이나 강요한다는 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가만 보면
개인중인 성향 사회로 가는 게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좀 나이가 있는 분 같아요. 댓글 다신 분이. 예. 보통 여기 보면 부자이건 중산층에 가나든 같이 어울리고 놀았다는 시절은요, 보통 이런 유년기를 겪으려면 IMF 이전, 그러니까 IMF를 터졌다거나 그 이전, 90년대 초에서 한 중후반 이 사이에 유년기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대 중반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과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땐 꼰대입니다. 제가 봤을 땐 더 될 수도 있고, 한 40대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잘 사는 집 애들하고 놀았는데, 근데 마음 편하게 놀진 못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부잣집 애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뭔가 차별 없이 편하게 놀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놀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뭉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 잘 사는 애들하고 놀고 싶으면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지 않으면 못 놀아요. 왜냐, 그 친구들이 갑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같이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면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세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집 사정도 다 알고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인정도 많다.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인정이 많은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남의 집안 사정을 사사건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쁜 거는 뭐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이 소홀해지면서 정 같은 게 없어졌죠. 정문화 같은 게 많이 없어졌지만, 반면에 쓸데없이 누가 보좌가하고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사사건 개입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저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이 많다. 인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인생에 개입하는 여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싫었어요. 막 골목에 살면서 누구 집안에 부부싸움 누가 하고, 누가 어디 이번에 뭐 합격을 했고 누가 떨어지고, 누가 이사하고 이런 것들을 골목에서 다 하는 게 정말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전 이사 간 동네는 두 번 다시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약간 나름의 습관인데요.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제가. 근데 이사 간 쪽이 다 안 좋은 곳이었어. 너무 따닥 붙어가지고 뭔가 집에 이제 중요한 거사가 일어나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뭐 집에서 막 부부싸움 한다거나, 뭐 아버지한테 맞은 거, 아니면 뭐 옆집에 누가 엄마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이게 좋은 거냐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이런 게 당연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질 만한 결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안 좋은 거였어. 너무 남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개입하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로였어요. 인터넷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란 친구가 생겼죠. 원래 인터넷 생기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놀려면 무조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됐습니다. 어울려야 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생기면서 굳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놀 수가 있는 게 생겼죠. 컴퓨터 게임들이 생겼고,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문명이 발전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거. 예. 이분은 그러니까 과거를 해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난 현재가 만족스럽거든. 과거를 별로 위화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과거가 좋았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 과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굳이 과거가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싫어하잖아. 또 젊은 친구들은. 꼰대란 소리 듣잖아요.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반대네요. 네, 반대야.
보통 과거가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현재가 굉장히 고달프는 얘기예요. 현재가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지. 아니면 과거에 좀 지금보다 잘 살았다거나. 네, 그런 분들.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 사실 뭐 과거에 대해서 뭐 좋았다 이런 얘기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느껴봤을 때. 예. 과거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휴무강님 뭐세요? 사람들끼리 관계가 어느 정도 단절이 되잖아요. 이 단절이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개인주의 되는 게.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되면 사실 난 좋아요. 왜냐 쓸데없이 보자고 막 참견질하고 내가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피해 안 주는 한도 내에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게. 마음 편하게 누가 나한테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아직도 저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나 이게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위아래층 올라갈 때도 인사 안 합니다. 대신 뭐 아무 시비도 안 걸어요. 상대방도 인사 안 해. 난 그게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쌀쌀맞다. 뭐 정이 없다. 어떻게 이 한 건물 안에 사는데 모른 체 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뭐 내가 뭐 싸가지 없게 대하거나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괜히 뭐 얼굴 보고 맨날 인사하고 인사할 때마다 뭐 우리 집이 어떻고 저쪽 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그 집 자녀가 뭐 몇 명 있고 결혼했고 안 했고 어디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왜냐면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학교 편령은요 옛날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참교육을 할 수 있거든. 옛날엔 참교육 못했습니다. 학폭하잖아요. 그럼 당하는 애가 바보입니다. 네. 지금 학폭을 하다 걸려버리면 인생 종치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 걸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커서 걸리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야. 왜냐면 학폭 자체가 인생에 엄청난 옥점이야 이게. 극복이 안 돼 이게. 연예인들 봐봐. 다 하차하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지 사실상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가 학폭 같은 거 떠버리면. 지금 뭐 학폭 이슈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학폭 이슈 나온 사람들 다 지금 활동 못 하잖아. 이게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이나 우리가 일반 사회에 들어가도 학폭 같은 전력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글씨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여러분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학폭이라는 그 어떤 그 시그니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과 명성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게. 다 날려버려. 오히려 옛날에 학폭한 사람들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희 때 학폭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는 남길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길 게 너무나 많죠. 카카오톡 기록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있고 CCTV도 있고 유튜브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릴 수 있어. 지금은 오히려 감추는 게 힘들어요. 입막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지금은 입막음 하려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내용 같은 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는요,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학폭을 당해도 증거를 남길 수가 없어. CCTV 없었죠. 뭐 스마트폰도 없었죠. 증인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선생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 봐주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니는 왜 맞고 댕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새끼가. 그러니까 맨날 맞고 댕기지. 어디가 사회선할 데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학폭은. 옛날에 그냥 힘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더 힘들었어. 남자가 맞고 댕긴다 하면 맞고 댕기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왜냐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정서가. 저도 많이 맞고 댕겨서 압니다.
저는 누구를 한 명도 뭐 때리고 괴롭힌 적이 없어요. 살면서. 다 살았지. 그래서 누구보다 이 당한 사람 입장을 안다고. 이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 무덤을 파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맞았다 하면, 어휴, 남자 새끼가 처맞고 다니냐, 이 등신 같은 녀석아. 이런 소리 듣습니다. 친구한테도 얘기 못해요. 얘기하는 순간, 네가 그러고 다니까 맨날 맞고 다니니까 너랑 같이 못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육강식이 더 심했어요. 야육강식이. 옛날에 아직도 내가 하나 썰을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얼마나 학폭이 무서웠냐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점심시간 때 있잖아요. 교실에 안 있었습니다. 패밀리도 있었거든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일부러 교실에서 안 먹고요. 교실에서 안 먹고, 저기 이제 화단 같은 데 나와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 마치기 전까지 안 들어갔어요. 쉬는 시간도 안 들어갔어. 왜냐면 걔네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었거든. 뭔가 장난식으로 하는데 애들 괴롭히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종 치는 순간 바로 도시락 있잖아요. 이제 가방 들고 바로 튀어나와요. 바로.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어, 우리 때는. 왜냐, 교실에 있다가 무슨 시비 걸릴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 하교하잖아. 하교 가면 뛰어가. 괜히 뛰어가요. 왜냐하면 일진 애들이 이게 입구 쪽에 또 있으면 무슨 시비를 걸지 모르거든. 눈 마주치고 하면. 그래서 무조건 교문 앞으로 뛰어가요. 오라시까지 뛰어가. 예. 네. 이거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아마. 예. 네. 왜냐, 혹시라도 마주치고 뭐 엮이고 하면 좋을 일이 없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무서웠어, 그냥. 무서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옛날에 살았던 입장에서, 나이가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학교 문화 같은 건 절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절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영화 중에 나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보시면 권상우가 이제 싸우려고 준비하기 전에 도시락 먹을 들어오잖아. 옛날 생각 나더라고. 옛날 생각. 그것도 옛날 영화긴 한데 그런 비슷한 시리 저도 있었거든요. 예.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말죽거리 잔혹사도 그렇고 학교 원에도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학교 원에도. 학폭 같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 원이 2001년에 만들어졌죠. 그때도 학폭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시절입니다. 자살도 많이 하고. 그때 한창 이제 학폭 사건들 나오면서 뭐 비행 청소년 같은 거 이슈 되면서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학폭의 어떤 그런 위험성이나 근절이 좀 이제 근절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말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하긴 해.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면 인생 골로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커서 걸리면 골로 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은 온라인에 흔적이 다 남아요. 지금 안 걸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걸립니다, 이게. 시한폭탄 안고 있는 거죠, 학폭을 한 사람들은. 이게 잠깐 남는 게 아니라 평생 남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 이거 알기 때문에 못 건드려, 이제. 못 건든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연예인으로 떴어요. 떴는데 어릴 때 누군가 괴롭혔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연예인들한테 치명적인지 아세요? 연예인들은 만약에 그런 걸리잖아. 그럼 광고 다 끊기고요. 예. 네, 다 하차하고. 그러면요. 그거 손해만 몇십억이야. 몇십억. 거기다가 위약금까지 냅니다. 광고. 광고 이미지 훼손하면 여러분 이제 광고비 나오잖아. 선입금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 계약이 뭐가 나와 있냐면, 광고 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광고를 하차하게 되었을 때 위약금이 있어. 그 위약금이 오히려 광고비 받을 때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잘 나가다가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또 위약금 폭탄 맞으면요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연예인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내지 않는 거야. 뭐 연예인 사례를 얘기했겠지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 일반 사람도 합폭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산송장이야, 산송장. 일반 사회에서 모든 어떤 이제 인사적인 부분에 불이익 다 받는 거죠. 숨지고 살아야 됩니다. 숨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예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사회가 뭐 각박해졌다. 사람들 정이 없어졌다. 개인주의로 바뀌었다. 물론 이 댓글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살기 어려워진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오히려 개개인 간에 신경 쓸 게 별로 없고 서로 타치할 게 별로 없어서 개인적으로 좋아졌고 학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웬만한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숨길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했다 걸리면 인생 골로 간다는 거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이제 함부로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과거가 좋았다 이런 얘기보다 현재가 좀 이제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다.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또 과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과거가 좋았지, 괜찮았지라고 하는데 과거를 떠올리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